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최대한 크게 해달라. 난 모르겠고 처음부터 너무 작다 이러면은 큰일 났네, 더 작아지는데. 굳이 조금 더 무리해서 너무 부작용의 리스크를 올리면서 네. 무리할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성형외과 권기현. 구수환 원장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 맞아요. 너무 네. 덥네요. 우리 집은 좀 에어컨 배관이 고장 나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와요. 처음에 잠들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더우면. 이거 또 지쳐 자더라고. 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 뭐 넓고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네네. 휴가철에 바다랑 수영장이랑 많이 가시는데 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네, 가슴 수술. 네. 그래서 여름이 오면 관심을 또 가졌다가 지나고 나면 또 찾게 되는 가슴 수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슴 수술에서 우리가 평소에 진료 볼 때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추려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 진료하실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맨날 물어봐서 이거 정말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다시는 묻지 않게끔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제일 먼저 사이즈 얘기부터 해볼까요? 보통 몇 cc 정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0에서 350 사이를 이제 많이 쓰는데, 물론 조금 더 마르신 분들이나 작은 분들은 200 한 후반대? 이 정도 쓰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최대한 크게 해달라. 난 모르겠고, 최대한 크게 해달라. 이 말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또 지인분들이 자기 수술해보니까 최대한 사이즈를 크게 해라. 나중에 아쉬움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뜯어 말리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네. 뭐라고 하세요? 사이즈 크게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크게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데 음. 일단 CC에 꽂혀서 오시면 안 된다. 그렇지. 이제 시대적인 미적 감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 정도 볼륨이 적당하게 크고 예쁘네라고 느끼는 시대인데 그 정도를 만들어내면 굳이 조금 더 무리해서 너무 부작용의 리스크를 올리면서 네. 무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가져가야 될 보형물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크게 넣으면 이제 피부도 아무래도 얇아지고 뭐 좀 비쳐 보이는 듯한 뭐 그런 리플링의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보형물이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가는 위치 이동 맞아요. 그런 거에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충분히 이 정도도 크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부작용을 겪지 않는 잘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술 후에 이거보다 좀 더 컸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사실 그 사람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또 어떤 일이 생겼을 수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입장에서 좀 더 라는 아쉬움을 이제 남기다 보면 그 수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자꾸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지, 네네. 그게 좀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지인들이 수술하고 나면 부어 있다가 자꾸 빠져가는 맞아. 그 모습을 붓기도 보면서 맞아. 이제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절개 위치를 어디로 할까요? 네네. 그걸 이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거 제일 많이 네. 고민하는 부분이죠. 절개 위치를 고민하는 분들, 요즘 뭐 워낙 자기가 거의 결정해서 오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떻게 결정을 도와주시나요? 일단 뭐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대응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당신이 이거 적합한지 안 한지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흉터 같은 거 켈로이드 체질이라든지 뭐 비후성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하면 밑선보다는 겨드랑이를 추천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마르시면 밑선보다는 저는 겨드랑이를 추천합니다. 이 밑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슴 밑 주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은 없죠. 주름이. 슬프지만 주름이 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름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그었을 때, 흉터를 냈을 때 흉이 더 잘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절개선을 고르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거죠. 원장님은 그러면 조카가 뭐 예를 들어 아는 동생이 뭐 고민하고 있다, 어디 절개할까요? 물어보면 어디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겨드랑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민소매 많이 입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약간 그게 이제 그 절개 부위도 환자들이 그 약간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흉터 부분은 아마 이렇게 몸에 남는 것보다는 겨드랑이 쪽에 숨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원장님은요? 저도 둘 중에는 겨드랑이가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 보이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또 누웠을 때 좀 잘 보이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윗선 절개는. 겨드랑이는 아무래도 좀 깊은 곳에 있고, 원래 주름이 지는 선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특히 그 절개 위치랑 그 선이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뭐 흉터가 겨드랑이가 좀 더 우세한 느낌인데요. 근데 사실 상담해 보면은 네. 뭐 빨리 회복해야 돼서 뭐 더 아플 것 같아서 윗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잖아요.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회복이 겨드랑이가 더 늦은 거는 사실이 아니다. 물론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에서의 공통적으로 조금 발견되는 거는 조금 더 팔 쓰는 거는 겨드랑이 절개가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 그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회복 기간은.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설명 들었는데 뭐 밑선이 회복이 빠르고 이런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냥 설명하거든요. 네, 저도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아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켈로이드나 비유성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흉터가 일단 덜 보이게 자기 체형에 맞게, 물론 밑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죠. 그렇게 뭐.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양적인 면에서는 환자들이 어떤 거 궁금해 하던가요? 수술 직후에 2주 안쪽?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짜? 좀 납작해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피부인데, 볼록하게 밀어냈잖아요, 보형물이. 그럼 피부는 당연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보형물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보형물이 마치 호떡 구울 때처럼 이렇게 꽉 눌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좀 더 납작하고 여유가 있는 그 보형물의 윗부분 있죠. 덜 드러난 부분. 그런 부분, 또 아래쪽에 유선 조직 부분 더 부으면서 이만큼 높은데 주위가 더 부어버리니까 얘가 오히려 납작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볼록함이 덜해 보이는데 피부도 좀 늘어나고 주위 부기도 좀 빠지면 더 볼록한 느낌이 난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랑 다르네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오히려 나 이거 지금은 너무 큰데 좀 자연스러워지냐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 저는 하는데 환자군이 다른가 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엄청 이렇게 막 너무 폭발적으로 커져 있는데 이거 조금 작아지나요?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괜찮아진다고 하지 뭐. 괜찮아질 거니까. 답변은 똑같아요. 괜찮아집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점점 줄어들거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작다 이러면은 큰일 났네 더 작아지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죠. 처음에 너무 공격적이다 막 지금 당장 발사될 것 같아. 근데 차분해집니다. 공격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운동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몸매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쵸. 저기 강사분들도 아니 많고. 이제 아예 직업적인 그 강사도 많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 수술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해도 되냐. 자기 뭐 PT 끊어놨다. 수영한다. 골프 언제부터 쳐도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맞아요. 물어보시던데. 원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뭐 처음 한 달은 좀 조심하라고 하고요. 특히 그 한 달 안에서도 처음 1, 2주는 더 조심하고 한 달까지는 이제 꽤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뭐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건데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자리 잡는 시기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피하자. 그래서 한 달? 관대하시네. 관대하셔. 저는 제가 한 달이라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은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3달. 한 달은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고 무조건 3달. 아니면 6개월. 원래는 6개월인데 너 봐줘서 3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지키지. 사실 그렇잖아. 나도 뭐 하고 놓고 환자한테는 하지 말라면 나 하잖아. 안 그렇나? 여튼 그래서 조금 더 무섭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제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저는 약간 내가 그냥 불필요하게 너무 조심시켜서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내가 이제 계속 그 한계를 챌린징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풀어도 되니까 너무 생활에 구애받지 마라. 이제 그런 뜻에서 최대한 좀 빨리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관대한데. 그리고 수술 후에 또 뭐 생겼다는 증상 같은 거. 유두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유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예민해졌다. 그래요. 아니면 또 감각이 좀 저하됐다. 네. 이렇게 있죠. 유두 감각의 변화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은 좀 저리잖아요. 신경이 당겨가지고. 똑같이 피부 밑에 유두로 가는 감각 신경이 쭉 팽창돼서 스트레칭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 또는 그걸로 인해서 무뎌진 상태가 오기 때문에 감각이 좀 저하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저하된 거는 오히려 조금 더 손상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늘어나 있어서 얘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잠시 그런 거다. 차츰 괜찮아진다. 뭐 괜찮아지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유 후에 네. 꺼진 가슴, 네. 뭐 처진 가슴이라고 이제 해서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는 거상 수술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상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확대만 해도 되는 건지. Z.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네, 그분들이 사실 처진 가슴이라고 키워드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꺼진 가슴인 것 같고, 유선 조직이 임신 수유 기간 동안에 알맹이가 커져가지고 그 안에 유선 조직을 매달고 있는 줄기들도, 인대들도 그게 이제 다시 작아지니까 꺼진 거죠. 그게 다시 볼륨이 차면 괜찮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풍선도 완전 새 거인 풍선이랑 한번 크게 불었다가 바람 뺀 풍선은 좀 다르잖아요. 흐느적거리게 늘어나 있잖아요. 딱 그거랑 똑같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거상까지 필요한 경우는 좀 적고, 볼륨을 충분히 채워주면 오히려 예쁜 모양이 나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확대 수술만 하시면 된다라고 상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인이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두가 내 밑선 높이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정도 생각하시면, 유두 위치가 본인 밑선보다 쭉 더 내려가가지고 문제가 이제 되면은 그거는 거상을 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륨만 채워도 충분히 처진 가슴이 좀 올라오는 효과를 주는 거죠. 네, 오늘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수술 후에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